음악이 되게 좋은 음악이에요. 그 무슨 음악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페라리아. 예, 그러면 이제 식사도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대구 경북 개운내과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초음파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심해지고 감기 환자도 늘어나는데 최근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 하신다고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충수하고 신장 부신에 대해서 강의하고 실습을 할 거고요. 오늘 강의는 충수에 대해서는 배규환 선생님이, 그리고 신장하고 부신에 대해서는 신희철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습은 황세진 선생님하고 손준혁 선생님이 같이 또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일단 잠깐 녹십자에서 먼저 녹십자 강의. 녹십자 강의 후에 잠깐 내 이야기. 예. 네, 안녕하십니까. 녹십자 현재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늦게 이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신 원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비디오라고 지금 시장에 많이들 처방하시는 로슈바스타틴 플러스 에제티즈5 복합제를 저희도 생산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략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항상 저희 제품 많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비디오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일본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 나서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 영남 임상초음파학회 이재준 선생님이 임상초음파학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임상초음파학회 제가 말씀하신 회원이 8,000명이 되고 큰 학회입니다. 거기에 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가면 이제 앞으로 우리 개원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 또 영남 임상초음파학회의 든든한 참 기둥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전세 갑자기 나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래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인데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이 자리는 그런 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에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박수로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바로 강의부터 시작하고 실습은 연이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충수에 대해서 배규환 원장님이 먼저 강의해 주시고 따라서 신희철 선생님이 신장 부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속편튼내과의 백유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충수의 스트림과 충수의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충수 초음파는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라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충수염이 진단이 되면
중수염 진단뿐 아니라 변기나 또 합병증 여부, 또 팁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충수를 정상이라고 증명을 하게 되면 다른 질환, 산부인과 질환이나 기실력 또는 신장 쪽의 질환 등을 좀 더 접근하는데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충수 초음파는 그 시술자에 따라서 매우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검사라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충수의 해부학적 구조와 스캔 테크닉 그리고 영상 충수염의 초음파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염의 해부학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충수는 우하복부에 위치하고 충수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랜드마크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충수 뒤쪽으로는 소아스 머슬과 한쪽에 일력 아테리가 뒤쪽에 위치하게 되겠고 충수 외측에는 시쿰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수 앞쪽으로는 터미널 리움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조물들을 초음파상에서 잘 확인함으로써 충수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외측에 시쿰이 있고 이 충수 뒤쪽으로 소아스 머슬이 위치하게 있고 충수 앞쪽으로는 터미널 리움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 그 안쪽 뒤쪽으로는 일려가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잘 기억해 놓고 이런 구조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서 튜블러 스트럭처, 블라인디드 튜블러 스트럭처를 발견하시면 충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텐더니스가 있는 환자에서 텐더 포인트를 초음파로 스캔해서 충수염에 합당한 소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충수염이 좀 애매하거나 정상인 경우에는 어떤 갖다 대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랜드마크들을 이용해서 충수에 희시하는 버딩 부위를 찾은 다음 충수 팁을 트레이싱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수는 이제 팁은 위치가 이렇게 버스티리얼도 있고 밑으로 시칼도 있어가지고 충수에 이제 버딩하는 베이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버딩하는 베이스는 터미널리움 IC 밸브를 찾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 한 3cm 하방에 위치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버딩하는 충수를 따라서 트레이싱 하시면 되겠고 가장 흔한 팁의 위치는 퍼스틸리알 그리고 리트로시칼, 서브시칼 순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퍼스틸리알에서 안 보이면 리트로시칼이나 서브시칼에서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캔 방법은 처음부터 이제 높은 해상도의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외측의 시쿰이나 뒤쪽의 소아스 머슬, 앞쪽의 터미널리움 등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 그 주위에 있는 키덴이나 오바리 그리고 개실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맥버니 포인트 쪽에서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바꾸어가지고 같은 이제 시쿰, 소아스 머슬, 터미널리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버딩하는 충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는 우하복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위쪽에 라이트 키드니가 이제 정단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이드로네 프로시스 같은 게 있으면은 메타스톤 같은 걸 보시기 때문에 여기 키드니를 먼저 관찰하고 그 약간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우스랑 마킹을 가지는 어센딩 콜론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 하우스랑 마킹을 관찰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종단상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하우스랑 마킹이 끝나면서 그 아래쪽으로 해서 머슬 파이버가 롱지튜디널하게 관찰되는 소변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관찰되면은 요 근처가 이제 시쿰이 되겠고 이 관찰되면은 프로브를 트랜스퍼스하게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돌리게 되면 아까 보였던 롱지튜디널한 머슬 파이버가 머슬 번들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외측에는 가스 섀도우가 있는 시쿰 그 앞쪽으로는 터미널 리움이 위치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근처에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충수가 조명하기 잘 안 보이면 먼저 거기서 약간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되면 가스 섀도우나 아니면 내강이 시쿰하고 연결되는 IC 밸브를 확인을 할 수 있겠고 IC 밸브가 관찰이 되면 그 하방 3cm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시쿰과 소아스 머슬과 터미널 리움 사이에서 버딩하는 튜블러 스트럭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시쿰이나 터미널 리움이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관절점을 보시면
C품은 일단 외측에 주로 위치하고 터미널 U보다 좀 더 크고 가스 섀도우가 좀 이렇게 범피한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 터미널 U는 좀 더 내측에 위치하고 좀 작고 가스 섀도우가 이렇게 약간 스무드한 느낌을 보이게 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C품은 페리스탈시스가 없고 터미널 U는 가만히 지켜보면 페리스탈시스가 있어서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약간 위치를 이동을 해서 IC 밸브를 찾아야 됩니다. IC 밸브는 C품과 이렇게 루멘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제일 좋겠는데 터미널 U만에 스툴이 있거나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루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가스 섀도우가 C품하고 연결되는 부분, 뚝뚝 끊어져 있지 않고 가스 섀도우가 연결되는 부분을 IC 밸브로 생각을 하고 그 아래쪽 카바 3cm 내려가 있는 부분에서 앞에 어펜딕스를 찾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펜딕스를 찾게 되면은 이제 튜블러 스트럭처가 보이고 투 플레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롱지튜디널 뷰에서 확인을 하고 반드시 트랜스버스 뷰로 돌려서 이렇게 작은 오반한 스트럭처가 관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롱지튜디널 뷰에서는 터미널 U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쇼데시스로 돌리게 되면 터미널 U과 어펜딕스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 플레인을 찍어놔야지 정확하게 어펜딕스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펜딕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네 가지 이제 검사에 도움이 되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당한 강도를 좀 눌러주는 것인데요. 너무 프로브를 세게 누르게 되면 이 소아스 머슬과 복벽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어펜딕스가 밀려나가서 전혀 관찰되지 않게 되겠고, 너무 또 살살 누르게 되면은 안쪽으로 터미널 U이 소아스 머슬하고 사이에 들어오는데 가스와 터미널 U 가스 때문에 어펜딕스가 잘 관찰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적당하게 터미널 U의 가스는 밀려나가고 소아스 머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어펜딕스와 복벽의 거리가 좁혀짐으로써 어펜딕스를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세게 누르면 이렇게 튕겨나가고 너무 살살 누르면 터미널 U 가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뒤쪽에 가스 섀도우 때문에 어펜딕스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소아스 머슬과 터미널 U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튜블러 스트럭처가 이렇게 어펜딕스로 잘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약간 비만하거나 복벽이 좀 두꺼운 환자들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왼쪽 손으로 그 피검사의 등 쪽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복벽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약간 밑에서 잘 관찰되지 않던 어펜딕스를 관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트로시칼이 두 번째로 많은 포지션인데 이런 경우에는 식품 뒤쪽에 어펜딕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의 스툴이나 가스 때문에 잘 관찰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 프로브를 플랭크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어펜딕스 베이스가 오른쪽 반대쪽에 나타나고 TV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리트로시칼 어펜딕스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펜딕스가 많이 의심되는데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리트로시칼 어펜딕스를 찾는 방법도 시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컴플렉스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좀 깊이 있는 병변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좀 하이 프리퀀시로 보면은 병변이 가까이 보여서 플루이드 플래시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로 관찰하면 깊은 곳에 있는 플루이드 플래시까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펜딕스의 정상 소견을 알아야지 어펜디사이티스의 소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견들이 있겠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정상 충수는 적당한 강도로 압박을 했을 때 쇼데시스 뷰에서 앞쪽 실호자에서 뒤쪽 실호자까지 두께가 6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강도로 눌렀을 때 이렇게 오발하게 찌그러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내부에 리프로이드 하이퍼플라지아이기 때문에 직경이 6mm 넘을 수도 있겠고 충수 내부에 변이나 가스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6mm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인 증상 같은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추가적인 어펜디사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어펜디사이티스 진단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적당한 강도로 누르면 이렇게 오발하게
찌그러지는 게 정상 어펜딕스 소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수는 길이가 한 9cm에서 10cm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수가 좀 관찰이 되는데 충수 끝부분만 이제 어펜딕스가 생기는 팁 어펜디사이티스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블라인디드 엔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터미널 융하고 관계점이 이런 블라인디드 엔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급적 블라인디드 스트럭처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수가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그 튜블라 스트럭처 내부에 이런 에어 가스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세그멘탈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기준 삼아 어펜딕스를 추적해 나가시면 좀 더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펜디사이티스의 소견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하고 반대 소견이 되겠는데요. 쇼덱시스의 직경이 시로적에서 두께가 7mm 이상이면 어펜디사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6에서 7mm이면 조금 컨트로버셜하기 때문에 주위 바스큘라리티 증가 소견이 있으면 어펜디사이티스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뮤코저에서 외부 시로저까지 두께를 메시멀 뮤라 티크니스를 하는데 이것이 3mm 이상이면 충수염으로 진단할 수 있겠고, 또 충수염이 되게 되면은 염증에 파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위에 팻 티슈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통증을 동반하는 팻 인필트레이션 소견이 있으면은 어펜디사이티스를 좀 시사하는 소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수 내부가 디스텐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컴프레션을 했을 때 직경이 오버하게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겠고, 충수 벽을 따라서 혈류량이 증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수염이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충수 벽의 혈류량은 잘 오히려 관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럴 때는 이 주위에 보이는 팻 인필트레이션의 바스큘라리티가 더 증가되는 그런 소견으로서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프레이션 된 충수염에서 한 90% 발견되는 소견인데 펜디콜리스입니다. 충수 내부에 이제 결석 충수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찰되면 좀 더 충수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 충수 분석이 관찰되면 퍼포레이션이 잘 되고 빠르게 치료가 필요하게 있습니다. 이런 충수 분석은 충수 내부에 이런 에어 섀도우하고도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에어 섀도우하고 이제 섀도우가 좀 더 스무드하고 좀 거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수 주위에 이런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으면 퍼포레이션이나 어펜디사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수 외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주위 임파선들이 커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겠고, 시쿰이나 터미널 융에 염증이 파악돼서 월티크닝이 같이 동반돼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충수는 소화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5층을 가지게 됩니다. 맨 바깥층이 시로자고, 그다음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그래서 뮤코자 이렇게 완성되는데, 실제 초음파를 보시면 5층 구조가 잘 관찰되지 않고 3개로 주로 관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층이 서브뮤코자 하이퍼에코에 되는 서브뮤코자 층입니다. 이 층은 충수가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초기에는 서브뮤코자 층이 뚜렷하지 않은데 염증이 진행되게 되면 서브뮤코자가 좀 더 뚜렷해집니다. 이 서브뮤코자층이 단락이 생기게 되면 갱그레너스 체인지가 온 것으로서 좀 더 빠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얼릴 때는 충수 직경이 한 6mm 전후로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주위에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지, 주위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는지 이런 부가적인 소견과 더불어서 진단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큐트 슈프레티브 어펜디사이티스가 되게 되면 서브뮤코자층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내부 디스텐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서브뮤코자층이 단락이 없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슈프레이티브 어펜디사이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진행하게 되면 갱그레너스 체인지가 와서 서브뮤코자층이랑 단락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갱그레너스 어펜디사이티스라고 포퍼레이션 될 수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시면 처음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로 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보고 정상 어펜딕스 소견과 어펜디사이티스 소견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펜디사이티스가 진단이 됐으면은 슈프레이티브인지 갱그레너스인지 스테이징을 같이 해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